7월입니다. 2분기 실적 시즌에 막이 올랐습니다. 기업들이 하나둘 성적표를 꺼내드는 이 시기엔 주가가 유난히 크게 출렁입니다. 좋은 실적을 낸 기업은 하루 만에 뛰어오르고 기대에 못 미친 기업은 곤두박질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실적 시즌엔 대체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감이나 소문이 아니라 숫자와 데이터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의 7월 2주차 퀀트 리포트를 바탕으로 실적 시즌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을 골라내는 방법을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요즘 한국 증시는 강세를 이어가면서도 변동성이 부쩍 커졌습니다. 변동성이란 주가가 위아래로 흔들리는 폭을 말합니다. 그 배경엔 시장의 두 기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있습니다. ETF는 여러 종목을 묶어 하나의 주식처럼 사고 파는 상품인데요. 단일 종목 ETF는 딱 한 종목만 따라갑니다. 여기에 레버리지가 붙으면은 그 종목의 하루 등락을 2배 안팎으로 키워서 움직입니다. 삼성전자가 1% 오르면은 2% 오르는 시기입니다. 이런 상품이 상장되면서 대형주가 흔들릴 때 시장 전체가 더 크게 출렁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실적 시즌만의 특수는 이번에도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실적으로 시장을 놀라게 한 종목이 유독 강한 흐름을 보이는 현상 말입니다. 결국 변동성을 견뎌낼 만큼 튼튼한 펀더멘털을 갖춘 종목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며 주가를 지탱할 가능성이 큽니다. 펀더멘털은 실적과 재무 같은 기업의 본질적인 체력을 뜻하고요. 어닝 서프라이즈란 기업이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발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적 시즌의 주인공은 언제나 이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종목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가능성이 높을까요? 핵심은 애널리스트들의 눈높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한 기업의 실적을 두고 여러 애널리스트가 저마다 예상치를 내놓습니다. 이 예상치들의 평균을 컨센서스, 즉 시장의 평균 전망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상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가장 낙관적인 사람의 최고 추정치와 가장 보수적인 사람의 최저 추정치 사이엔 간격이 생기는데요. 이 간격을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이번 스크리닝에서 세운 원칙은 3가지입니다. 스크리닝이란 정해둔 조건에 맞는 종목만 걸러내는 작업을 말합니다. 첫째, 가장 보수적이던 최저 추정치가 위로 올라오고 있을수록 좋습니다. 둘째, 낙관과 보수 사이의 간격, 즉 괴리율이 좁을수록 좋습니다. 셋째, 그 괴리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을수록 좋습니다. 한마디로 실적을 깐깐하게 보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눈높이를 올리며 낙관론 쪽으로 모여드는 종목입니다. 보수적인 전망치가 낙관적인 전망치를 향해 수렴할수록 실제 실적이 시장 기대를 뛰어넘을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눈높이가 착하게 오르는 종목을 찾는 셈입니다. 숫자로 보면은 감이 옵니다. GS는 한 달 사이 괴리율이 90.7%에서 5.6%로 급격히 좁혀졌고, 삼성증권은 52.5%에서 7.4%로, 금호석 유화학은 43.8%에서 4.1%로 줄었습니다. 서로 엇갈리던 전망이 한 방향으로 빠르게 모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원칙으로 걸러낸 종목은 업종별로 이렇습니다. 반도체와 IT 부품에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아이노텍, 대덕전자, 심텍, PSK, PSE가 올랐습니다. 에너지와 화학에서는 SK, SOLGS, 금호석 유화학, 증권과 보험에서는 삼성증권,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소비와 유통, 헬스케어에서는 신세계, 롯데쇼핑, 파마리서치, 그리고 운송과 기타 업종에서는 H&M, 페노션, 한전 KPS, NC, LIG 디펜스 앤에어로스페이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정 업종에 쏠리지 않고 반도체부터 금융, 소비, 운송까지 고르게 퍼져 있다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종목의 실적 체력을 봤다면 이번엔 실제로 돈이 어디로 움직였는지 볼 차례입니다. 이걸 수급이라고 합니다. 시장의 큰 손은 크게 외국인, 기관, 개인 셋으로 나뉩니다. 기관은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곳입니다. 이들이 특정 종목이나 업종을 얼마나 사고 팔았는지가 수급입니다. 산 금액에서 판 금액을 뺀 값을 순매수라고 하는데요. 플러스면 순매수, 마이너스면 순매도입니다. 이번 주 큰손들은 대체로 파는 쪽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약 3조 8천억 원, 기관은 약 7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방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서로 다른 업종을 사고 팔았지만 딱 하나 반도체와 장비만큼은 두 세력 모두 가장 강하게 팔아치웠습니다. 기관이 약 1조 1천억 원, 외국인이 약 4조 4천억 원을 반도체에서 뺐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앞서 실적 관점 스크리닝에선 SK하이닉스가 맨 윗줄에 올랐는데 정작 수급에선 반도체가 가장 많이 팔린 업종이라는 점입니다. 실적이 좋아질 종목과 지금 돈이 몰리는 종목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관점을 함께 봐야 시장이 비로소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돈이 빠진 곳이 있으면은 들어온 곳도 있습니다. 기관은 은행, 자동차, 정유, 미디어, 제약과 바이오를 사들였고, 외국인은 전자와 부품, 2차전지, 지주회사, 건설, 유통으로 손을 옮겼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장 전체의 실적 눈높이는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한 주 사이 1.3% 위로 조정됐습니다. 다만 반도체를 빼면 그 상향폭은 0.4%에 그칩니다.
결국 지수의 눈높이를 끌어올리는 힘은 여전히 반도체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 반도체의 대장 삼성전자를 볼까요? 삼성전자는 지난 7월 7일 2분기 잠정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매출 171조 원, 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 시장 예상치를 약 5% 웃도는 그야말로 역대급 성적표였습니다. 시장이 예상한 컨센서스가 85조에서 86조 원 수준이었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은 겁니다. 이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엔비디아의 영업이익 우리 돈으로 약 81조 원마저 넘어선 규모입니다. 제 배경엔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서버에 쓰이는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반도체 부문이 전사 이익의 대부분을 책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짚어둘 점도 있습니다. 직전 분기의 서프라이즈 강도와 비교하면 그 폭은 다소 줄었습니다. 여전히 잘했지만 예상보다 얼마나 더 잘했나 그 크기는 작아진 셈입니다. 그만큼 이익 전망치를 여기서 더 끌어올릴 여지에 대한 기대감은 한풀 꺾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취향을 보겠습니다. 주식엔 저마다 성격, 이른바 스타일이 있습니다. 값이 싼 가치주, 빠르게 크는 성장주, 배당을 두둑이 주는 배당주, 흐름을 타고 오르는 모멘텀주, 재무가 튼튼한 퀄리티주 등입니다. 어떤 스타일이 잘 나가는지를 보면은 시장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쏠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준은 초과수익률입니다. 시장 대표지수인 코스피보다 얼마나 더 또는 덜 벌었느냐를 뜻합니다. 이번 주 성적표는 뚜렷했습니다. 가치주가 코스피 대비 8.6%포인트, 배당주가 8.2%포인트, 그동안 많이 빠졌던 낙폭과대주가 7.8%포인트 앞섰습니다. 반면 성장주는 2%포인트 뒤처졌습니다. 정리하면은 지금 시장은 값싸고 배당 잘 주고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화려한 성장 스토리보다 눈에 보이는 가치를 챙기려는 분위기입니다. 무게중심이 성장해서 가치로 옮겨가는 국면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세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실적 시즌엔 애널리스트 눈높이가 착하게 오르는 종목, 즉 어닝 서프라이즈 확률이 높은 종목을 눈여겨보십시오. 둘째, 수급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반도체를 덜어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시장의 취향은 성장에서 가치와 배당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습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크리닝은 확률을 조금 높여주는 도구일 뿐 정답표가 아닙니다. 좋은 조건을 갖췄다고 주가가 반드시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용은 시장을 읽는 하나의 지도일 뿐이고 최종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언제나 투자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더 자세한 데이터와 표는 블로그에 정리해 두었으니 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돈 굴리는 쇠동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강의도 빠르게 만나보세요.